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며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 글을 자주 보시는 분들 중 한 분이 우리 가게의 손님이시네요. 처음에는 손님들의 권유로 함께 사용 글을 보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찾아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게 잊지 못할 20대의 일이 떠올라 이렇게 조심스레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매일매일 전쟁처럼 싸우시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살 거면 그냥 이혼을 하지 그게 나을 텐데 왜 같이 살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얻었던 시기는 제 딸의 사춘기보다도 중요했던 치열한 싸움을 부모님께서는 중시했지만 그때 나는 중요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전철이를 빨리 알아차린 것 같아서 사춘기의 두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며 뿌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나에게 이 어렸을 때는 다른 애디럼 다르겠다 며 칭찬을 쏟아주었고 부모님은 나를 참조하시겠다고 해서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미수만 살짝 보이도록 하고 그 자리를 피해 나가곤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엄마는 동네 버크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싸움의 원인은 내일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엄마가 집에서 살림만 하던 것이었고 역시 그 돈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집의 남자들처럼 매달 월급을 받아야만 나도 살림을 꾸릴 수 있기에 이 돈 문제로 불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 돈의 왔다 갔다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싸움은 저희 아버지가 월급을 챙겨가지 않았던 점이 주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간 계속된 치열한 부부싸움 끝에 결국 부모님은 오늘 헤어지게 되셨습니다. 엄마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 주는 것도 힘든데 아빠하고 함께 살기 어려워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집만 챙겨서 집을 나왔고 전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빠가 나를 끌고 날아갈 거란 생각을 했지만 당연히 엄마가 따라 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아빠와 나 둘만 남았어요. 전쟁터 같던 집안은 소리 없이 조용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나를 딸이라고 해서 그런지 좀 더 어려워했어요. 이상하게도 다른 지역 공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나는 자주 혼자 집을 지켜야 했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아빠도 나와 둘이 있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도 없는 집은 편했어요. 더는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고 아빠를 신경 쓰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아빠가 집에 오지 않는 나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른의 관리 없이 저는 공부를 보단 게임이나 연예인에 빠져들었고 학교에서 조금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주로 모여서 가끔은 학교에 가지 않고 사복을 입고 어른 흉내를 내며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일은 더욱 할 일이라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탈을 하기에는 집을 빌 때가 많은 저희 집이 딱 좋았고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들의 아지트가 되었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나쁜 일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자유로워진 것 같다고 느꼈기에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한번 시작한 일탈은 멈출 수 없었어요. 아빠도 살짝 눈치를 챈 것 같았지만 보이긴 했지만 선톡 사이에서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빠가 나에게 모르는 여자를 소개했고 곧이어 그 여자가 나의 새 엄마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했지만 그런 나를 보며 새 엄마가 될 여자는 생각보다 귀엽게 보인다며 잘 부탁해 하며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저는 반대했었지만 그런 제 반대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아버지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락을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어머니라는 사람에 대해 꼼꼼히 파헤치며 제게 물었는데
전 그런 어머니에게 나도 어디에선가 어머니가 되어주면 한다던데 아버지는 집에 많이 오지 않고 주말에 둘이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상대로 힘들다며 만약 새어머니가 괴롭히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우려했던 대로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새어머니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둘만 집에 머물던 어느 날 나는 그 상황을 피하고자 하여 저녁에 친구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잘 생각해서 간단히 짐을 싸고 방을 나왔어요. 그때 새엄마는 어디 가냐? 며 방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담소하기만 하는 집을 골라서 한다는 내 아빠의 말이 자주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빠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나빠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빠랑 결혼한 만큼 너도 나의 딸로 삼은 것 같으니까 라며 말했지만 새엄마는 그런 내 말을 별로 귀담아 주지 않고 제 가방에서 물건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놀라 나도 모르게 그냥 가방을 빼앗아 들고는 달려나갔습니다. 지금 뭐야? 왜 다른 사람의 가방을 마음대로 뒤져요라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데 제게 새엄마는 멋쩍게 웃으며 요즘 애들은 집 나갈 때 뭐 챙겨나가나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뭘 그렇게 성질을 부린 거니? 아무튼 이 시간에 못 나가니까 다시 네 방으로 들어가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줌마가 뭔데? 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죠. 새엄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엄마가 아니라고 솔직히 나도 엄마라는 말이 낯간지러운데 어쩌겠어요. 너랑 나랑 그렇게 서로 묶인 사이인데 너 안 잡아먹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가서 잘하라고 했어요. 상대로 인정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직접 체험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새 엄마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전방으로 들어갔어요.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오지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고민하며 결혼까지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씻으러 거실로 나왔어요. 아침부터 새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 눈에 띄는 건 식탁 위에 5만원 권짜리 지폐와 적혀있는 문구였어요. 앞으로는 용돈을 받아서 쓰도록 신용카드를 정지하겠다. 한 달에 5만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써 있었어요. 내가 들고 다니는 신용카드는 집으로 이동했다. 자주 비오는 아빠가 준 것이었는데 아침부터 화가 치밀어 새엄마를 찾았지만 집안을 다 뒤져도 새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전 어쩔 수 없이 씩씩하게 5만원을 주머니에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친구들에게 제가 겪은 황당하고 짜증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제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말하자 얼굴빛을 바꾸고 그 이후로는 제게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서로 비밀을 공유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함께한 친구들인데 그들은 쟤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심한 배신감에 우울증이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일의 원인은 새엄마와 그런 일이었습니다. 새엄마를 용서하지 못한 채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을 지내니 학교에서 무단 결석이 많아진다며 연락이 왔고 전 속옷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모른 척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방문을 망치로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방문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정말 놀라고 당황했는데 재빠르게 보니 망치를 손에 든 새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멀쩡한 문을 쳐부수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저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지만 새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제 머리를 정말 3번째로 끌고 있었어요. 손으로 내리칠 때도 있더라고요. 조금 거짓말을 더해서 그날 별을 봤던 것 같았어요. 정신도 좀 희미해진 것 같았고 그때 일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내게 너라는 사람은 먼저 청순하게 보였는데 오늘 학교에 가서 얘길 다 들으면서 놀랐어요. 나는 그들이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듣고 인정받을까 기대했던 것 같았어요. 꼴 나쁘게 행동하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학교에 가야 해요. 내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부탁이니까 나에게 관심을 끊게 하지 말아줘. 나한테 대해 무슨 생각을 하게? 제발 너의 마음을 맞춰볼까? 너는 배신감과 상실로 슬퍼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력감에 져서 앞으로 학교에 다니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고 짜증이 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 같이 살자고 하고 싶지만 다시 버릴까봐 무서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떤 족집게, 무당처럼 제 마음을 술술 알아먹는데 얼굴에선 화끈거리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새 엄마의 말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나도 다 겪어본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미리 겪은 사람으로 생각해도 돼요. 싸가지 없게 그래도 되니까 보는 사람 짜증나게 숨지 마요. 그래도 받자니 손해야. 전 눈물이 나왔어요. 제 마음속이 모두 까맣게 짠 듯한 기분에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당당하게 대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너 학교 끝나고 내가 교문 앞에서 기다려 줄게요.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 새 엄마가 화를 내면서 장난을 치던데 나는 큰 소리로 그 앞에서 오버해서 말했고 눈물이 계속 흘러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 이제 조문 내에 왜 이 제4편 일 생기고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어. 사실 너에게만 얘기하고 싶은데 나 학교 다닐 때 장하지는 않았어. 어림없게 가까운 애들도 내 앞에서는 떨떨맸어. 너는 지금 이 뒤에 얼마나 뒷받침이 있는지 모른다. 그런 모범생은 아닐 거야. 짐작하지 않고 있었어. 암튼 남 믿고 학교 가서 걔네들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해오되 뻔뻔스럽게 눈치 보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 하지만 경찰과 싸우지는 마. 이런 일은 결국 소재로 끝날 테니까. 앞을 중점으로 한 문장 구조의 문장으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새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 저와 새엄마는 동시에 웃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새엄마가 웃는 얼굴을 봤을 때 친아 어머니조차 느껴보지 못한 내 편이라는 느낌에 제 마음은 부서지는 제 방문처럼 새엄마의 마음의 문이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용기를 내어 학교에 갔는데 함께 쓰리를 맛보았던 친구들이 저를 건드리며 괴롭히기 시작했고 새엄마 말처럼 기죽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며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수업이 끝나 학교에서 나오는데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갓드이 도 제끼지, 카들 도는 카들이라는 들지. 없었는데 나는 그 말을 믿을 것 같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친구들을 거칠게 밀치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한 친구가 내 머리카락을 잡았고 나도 그 친구 머리카락을 잡으려는 순간 서둘러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왔는지 새엄마가 내 머리카락을 잡은 친구의 머리카락을 똑같이 잡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뭐예요? 보면 몰라 사람이잖아. 아, 장난하지 말고 후. 그래. 나의 엄마야. 친구들은 일제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새엄마는 친구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와 무슨 말을 하는 듯 보였는데 친구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망쳐 마치 교문을 빠져나가듯 하겠죠. 뭐라고 했길래 쟤들이 그렇게 도망가나요? 말 안 했어요. 앞으로 더 건드리면 여기 다 보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이름이랑 학년반을 빨간색으로 써서 플랜카드를 달아놓는다고 했지요. 전 웃음이 나왔어요. 새엄마의 엉뚱하지만 나를 위해 주는 그 마음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 후에는 새엄마와 저가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갔고 모르는 사람이면 저와 새엄마가 정말로 모녀 사이를 착각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되었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진학을 권했지만 등록금이 비싸고 4월에 입학할 대학의 성적도 아닌데 대학 진학을 택할지라도 미용학원에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때는 형편도 어렵고 서당 대학 진학을 강요하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분야에서 크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성씨 가운데 고집이 높다고 아버지와 어떤 양보도 없이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등장한 새 엄마는 왜 인생에 관해 이러고 저러라고 말하지? 자신이 대신 살아줄 텐데 싸울 필요도 없는데 일도 아니고 혹시나 심심한가 하며 저에게 윙크를 보내고 제 편에 서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순간 아빠가 헛기침을 몇 번 하고 민망해하는 동안 새 엄마는 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며 내일 학원에 등록하러 가라고 말했어요. 그 시간에 처음으로 고마워한다고 했고 새 엄마는 웃으며 열심히 하라고 조언했어요. 나는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디디었고 미용실에서 막내 스텝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청소부터 가게 모든 작업까지 제가 맡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퇴근 후에도 청소와 함께 커트, 염색, 파마 등 다양한 스타일 연습을 거의 매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손님이 매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이용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자 죄송하지만 영업시간이 이미 끝났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내일 오전이나 저녁 8시 이전에 다시 방문해 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지금 꼭 자르고 싶은데 이렇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하셨어요. 아,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쪽은 디자이너가 아니신가요? 전 아직 스텝이라서 제 말끝을 흐렸어요. 딱히 그럴 이유는 없었는데. 그러자 남자는 제 손에 든 가위를 가만히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단정하게만 좀 부탁할게요. 제 머리를 저 마네킹 머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잘라주세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가끔 늦은 시간에 오시는 손님들은 있었지만 스텝이라고 말한 저에게 머리를 해달라고 하는 손님은 없었거든요. 곤란하다고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해서 머리가 이상해지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늘 괜찮아요. 원래 초보 원전이 더 안전하잖아요. 라고 했어요.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정말 지금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곤란해서 그래요. 라고 막무가내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서 망설였어요. 남자는 웃으며 괜찮다고. 혹여 정말 머리가 망치더라도 자기는 결코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남자의 머리를 빗고 차분히 그리고 조금씩 머리를 잘라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확인하며 머리를 잘라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손에 땀이 나고 1시간도 훌쩍 넘었어요. 다행히 남자분의 머리를 망치지 않고 무사히 커트를 마치고 남자는 돈을 내겠다고 하였지만 전 스텝이라 괜찮다고 사용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무 미워하는데 괜찮아요? 전 정식 디자이너도 아니고 아마 원장님이 아시면 혼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돈을 안 주면 아니요? 가끔 연습차 짬을 내주셔서 구들의 머리를 잘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하려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돈 대신 이거 받아주세요. 남자는 저에게 지폐 대신 자신의 명함을 받았다. 친구라고 했는데 연락처라도 알아야겠지요. 혹시 원장님한테 오면 전화해요. 내가 가서 대신 와줄게요. 남자는 고마워하며 몇 번이나 말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나중에 거울을 통해 제 얼굴이 많이 붉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에 돌아온 후 남자의 명함을 계속 보고 봤어요. 회계사인 고원중 이는 받지 않았지만 제 첫 번째 손님이라는 생각에 제 직업을 여러 번 불려봤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다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는 사이로 변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돈 대신 다른 것을 받았어요. 돈만 아니면 괜찮아 최저 친구가 빈손으로 치킨 한 마리 샀어요.
오늘은 오는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근데 또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친구가 산 거니까 부담 가지 말고 같이 먹어요. 그래서 함께 먹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남자의 엉뚱하고 유머러스한 접근에 마음이 동해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첫 만남대로 조금 바쁜 사람이었지만 항상 퇴근하고 저를 데리러 오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매일 우리 가게에서 짧은 데이트를 했고 그렇게 2년이 지나 저는 다른 가게의 정식으로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점점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그렇게 점점 헤어 디자이너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즈음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보다 7살 많은 남자친구는 집에서 계속 결혼 이야기를 하며 저를 집에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약국을 운영하는 엄마와 저와 동갑인 여동생이 있는데 그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니 자꾸 긴장돼서 남자친구에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새엄마에게 남자친구에게 받은 프로포즈 이야기와 그 집에 인사를 가야 한다는데 긴장돼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새엄마는 무엇을 그렇게 긴장하니 나였으면 기뻐해서 춤이라도 추었을 텐데 라고 했어요. 가서 인사를 했더니 나름 실험이라고 느꼈다. 왜 시로에 나은 대학도 안 나왔고 남자친구는 회계사인데 나는 미용사야. 그래서 괜히 고민이야. 둘 다 4년차 직업인데 뭘 꾸려. 웃음을 자아내면서 회계사랑 미용사가 같은 끈끈한 이야기지. 그게 뭐길래 직업의 급여는 어디서 매겼니? 먹고 사는 직업인 거야. 새 엄마는 항상 그렇듯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내 등을 밀어주셨어.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러 그의 어머니가 되게 반가웠어. 어서와 하면서 의정부주인데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안녕하세요. 최주희 씨 맞죠? 걱정과는 달리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반가워해 주셨어. 저와 동갑인 여동생이 약속이 있는 가운데 다음에 봐야 할 것 같다 고 말했고 우리는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상 앞에 앉았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 차려진 음식 앞에서 입을 딱 벌리고 감탄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 순간 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이어가는 도중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들어와 저와 마주칩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괴롭혔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새 엄마의 존재로 인해 교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도망치던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그 아이도 저도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분명 서로를 알아봤고 저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놀란 얼굴로 서로를 찾아봤어요. 최주혜의 어은아, 야 오랜만이다. 저희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고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신기한 인연이라며 호들갑을 떨어졌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표정을 잃고 어색한 미소만 동동 얼굴에 띄었습니다. 어디 불편해? 남자친구는 제 안색이 별로라며 걱정했고 그야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셔서 물과 알약을 가져오시면 내가 중종수화 안 될 때 먹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래도 약을 먹은 후 집을 나서서 자를 집에 데려다 줄 예정이었던 남자친구에게 자와 은할 사이의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들은 바로 그 친구는 집에서 순하고 겁 많은 막둥이라는 이미지를 얻었어요. 이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전 집에 와서 괜히 할 일이 있나 싶었어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나오는 것을 아는 새 엄마는 궁금한 눈치를 주더라도 차마 그때 내가 괴롭히는 애가 남자친구의 동생이라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뜻밖의 남자친구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조금 서두르거든 오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친구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잘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해서 가게 실장님께 말을 걸고 어머니를 만나러 근처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오래 시간을 빼앗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난 결혼을 허락할 수 없어요. 혹시 은하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요. 사실 내 생각에는 아가씨가 나와 딱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원주야, 아가씨를 한 번만 보라고 말한 거니까. 마침 우리 딸이랑 높이 편한 사이라고 하니 그냥 서로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원준 오빠도 같은 생각인가요? 그것 때문에 좀 부탁하고 싶은데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자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마침 친구 문제도 있으니 겸사겸사 되지 않았냐며 서로 불편하게 끝내지 말고 좋은 인상으로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전 이 상황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가슴이 뛰어 아무 말도 못했고 그런 저를 보며 그의 어머니는 답답해하는 듯 연달아 맹물들이 키며 내 말이 혹시 언젠가 썼어요? 아니면 기대랑 타라서 실망했나? 라고 혼잣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아가씨로 선체로 가 뭐든 그리고 생각 바꾸어 내가 아가씨 같은 며느리를 얻으려고 나 혼자 우리를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라고 말해야 하지.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고 어머니는 새 어머니인데도 정말 이건 너무 염치 없는 거지. 너 아가씨랑은 다르게 고상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어찌 굳이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더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고서 알겠다 고 말하려 입을 열었어요. 그때 어떤 무슨 망설이는 소리 어디서 자꾸 상냥한 개가 돌을 누를까 했더니 이쪽에서 내 뒷면에서 우리 새 같은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여기 왜 있어요? 커피숍에 커피 마시러 왔다고 남의 집 부모 호구조사하지 말고 당신은 자신의 아이들을 잘 간수해야 해요. 그 딸은 이제 술과 담배를 끊었나요? 술과 담배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죠. 전 잘 모르겠어요. 아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너머 밑에 서커스릭 같은 아저씨인 것 같진 않지만 뭐예요? 그의 어머니는 우리 새엄마의 말에 가시 돋치시고 화를 내어 일어섰고 그 말에 노은자니? 라고 물어보는 그의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어떤 리액션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맞네요. 남의 남편을 빼앗아 도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야, 내가 더 싫다 고 하더니 결국 그 남편을 본연의 자리로 다시 가게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찌하여 남의 소중한 딸에게 그렇게 하나 망언인가. 소중한 딸을 상대로 말 위선을 떨지 말라. 그녀는 당신의 친딸도 아니잖아. 그리고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그 가치에 대해 남의 머리나 만져서 푼돈을 보거나 하는 주제가 뭐냐. 너는 말을 다 했지. 아들 하나 가지고 장사하는 주제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새엄마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자를 그녀의 어머니 얼굴에 강하게 뿌렸고 갑작스러운 물세례로 당황한 그녀의 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물을 뿌렸으니 어렸을 때 막 나가던 버릇을 고쳐야지. 졌구나. 네, 맞아. 꽂혔다. 아니, 그냥 알아. 고칠 거야. 너 같은 질 나쁜 것들 상대할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주야 카자 분명히 말하는데 나도 이 결혼 반대다. 시어머니 자리가 영 꽁꽁 차서 내가 널 그 집에 못 보내겠다. 전 새엄마의 손에 끌려 카페를 나왔어요. 한참을 새엄마의 손에 끌려가는데 새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휙 돌아보며 설마 내가 오바있니? 라고 말했고 전 그런 새엄마가 귀여워서 쭝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난 가본이 됐다. 세상에 남자는 많고 넌 충분히 훌륭한. 이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원망하지 마세요. 말을 다 한 새엄마는 창피했지만 빠른 걸음으로 앞만 보며 걸어갔어요. 그때 내가 왜 아빠가 새엄마와 결혼했는지 알 것 같았고 뛰어가서 새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타인의 폐행위를 막아놓고 지금 울며 겨자 먹기 하는 거야? 너와 나, 다음은 어떻게 될까? 또한 나는 원래 걸음이 빠르고 얻은 새엄마는 웃으며 계속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제 손을 더욱 잡아주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회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데요. 1년 전, 새 엄마는 원래같이 씩씩하고 용감하게 차도에서 어린아이를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는 다 친구 없이 성큼대서야 했는데 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를 잃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두 사람이 새 엄마의 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도 연말에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눈시울이 붉어져요. 이 자리를 빌어 하늘에 계신 새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은 엄마, 엄마가 항상 이야기하던 대로 용기를 내고 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서 다음 생에는 진짜 모녀 사이가 되길 바라며 엄마를 너무나도 닮고 싶어하는 딸로서 사랑하는 분과 소중한 시간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